약제는 없습니까? 그 제가 해병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총 4가지의 약제가 교과서에 기입이 돼 있고 그중에 첫 번째 다이막스와 두 번째 덱사메타손이라는 약과 함께 실데나필이라는 그 약을 준비한 겁니다. 2013년 4월 18일 이전에도 구입해서 사용을 했습니까? 예. 언제부터 사용을 했습니까? 제가 전 정부 때의 얘기를 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적절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그 현 정부에서는 최초에 약을 정할 때 전 정부의 자료를 기초로 하기 때문에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하여튼 이 비아그라를 먹은 것이 좀 이상하지만 분명히 고산병 예방을 위해서 먹은 것은 틀림없다. 예, 처방은 틀림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사용이 없는 겁니다. 예? 저희가 그 약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비아그라를? 예. 그러니까 가지고 갔는데 그 비아그라를 쓸 정도의 비아그라는 그 고산병에서도 폐부종이나 이렇게 중등도의 그 환자가 생겼을 때 쓰는 약이기 때문에 대비를 위해서 가지고는 갔는데 사용을 안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최규일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범계 의원입니다. 우리 처장님. 네. 지금 보안 2급 기밀 얘기하죠. 네. 이 보안 업무 규정이죠. 대통령령에 의해서 법률이 아닙니다. 네네. 보안 업무 규정의 내입니다. 2급인데 2급이라면 1급은 대통령과 뭐 감사원장, 국정원장 이런 국가기관장하고 그리고 각 부처의 장관들이 비밀 취급 인가권자입니다. 2급, 3급은 정부 외청 있죠. 차관급 외청장들 그리고 지자체장들이 이 비밀 취급 인가권자예요. 대통령에 관한 4월 15일, 16일 기록이라든지 또는 외부 민간인들이 출입한 그러한 기록 등을 달라는 말씀에 이게 지금 비밀이다. 2급 기밀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계세요. 여긴 국회입니다. 국회는 법률을 만드는 곳입니다. 예? 온 국민이 다 보고 있어요. 이 국정조사장에서 국회의원들이 2급 기밀에 불과한 것을 달라고 하는데 지금 줄 수 없다 이런 말씀이에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자,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한정 의원님이 4월 16일 당일에 대통령이 의무동을 갔다라는 제보가 있다, 내부 제보가 있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이 부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그랬죠? 아까 경호본부장이 유국형 본부장 간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네. 인수문을 통해 간 적이 없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인수문을 밖에 나오면은 제 경호 책임인데. 자, 인수문을 통해 간 적 없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맞죠? 가신 적 없습니다. 인수문을 통해 간 적 없다 했습니다. 아까는. 예. 이 관저에서 의무동을 갈 때 인수문을 이용하지 않고 관저 지하를 이용해서 바로 나가서 의무동을 이용할 수 있다. 지하로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건 맞죠? 통로가. 예, 연결길은 있습니다. 있죠. 불과 50m 안 되는 아주 가까운 곳이죠.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갔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인수문을 통해서 간 건 아니지만 관저 지하를 이용해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관저 지하를 이용해서 바로 나가서 의무동을 이용하는 아주 가까운 이것도 아닙니까? 그 내부를 밝힐 수는 없지만 이것도 그 아닙니까? 그 길은 대통령님이 거의 사용하신 적이 없습니다. 자, 4월 16일에 이와 같은 일은 거의 없는 일이에요. 없습니다. 거의 없는 일이라고. 4월 16일 이 일은 거의 사용하지 않은 것을 내가 묻는 게 아니라 4월 16일에 내부 고발자의 고발에 의하면 지금 인정한 그 루트를 통해서 인수문이 아닌 이리 통해서 의무동을 간 적이 있다라는 제보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아는 바 없다. 예. 지금까지 말씀하시는 경호처장과 차장과 경호 담당자들, 청와대 관계자들의 진술 답변 태도를 보면 아는 바 없다는 것은 맞다는 그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보안 손님,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영수 차장님, 없습니다. 보안이 요구되는 손님, 보안 손님으로 표현하지요. 네.
자, 최순실, 차은택이 뭐라 했습니까? 일주일에 서너 번씩, 늦은 밤에 두세 번씩, 늦은 밤에 청와대 가서 있다 나온 적 있다 얘기했어요. 차은택, 최순실 다 보안이 요구되는 손님 맞지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대답해 보세요. 대답해 보세요. 네, 보안 손님입니다. 자, 이 보안 손님은 제2부속실인 안봉근 비서관이, 이 사람들은 대통령이 특별히 사생활과 관련해서 보안을 요구하는 외부 민간이니까 이 사람들 명단을 적어서 경호처장, 경호실장, 경호실에 전달합니다. 맞죠? 경호실에 명단을 적어서 주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안봉근 비서관이 이걸 관장합니다. 맞죠? 그럼 당시에 의원님, 그거는 부속실에서 누가 담당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제2부속실 소관은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당시 제2부속실 비서관은 안봉근입니다. 대통령의 문고리 3인방 안봉근 비서관이 맞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출입 기록이 없을 수도 있다. 저야말로 정말 인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육성을 하겠습니다. 자, 아까 뒤에 본부장 얘기와 내부 제보자 얘기와 안봉근 비서관, 그래서 출입 기록이 없을 수도 있다. 없을 수도 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 경우에 대한민국 국가원수인 대통령의 경호 안전은 어떻게 되느냐?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각 지점은 없습니다, 의원님. 확실하게 청와대에 들어오는 관저를 들어오던 인원에 대해서는 경비 시스템에 의해서 매뉴얼에 따라서 다 검색을 하고 안전 조치를 해서. 그러면 몰랐다는 얘기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신원을 알려주지 않으면은 저희들이 누군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그야말로 경호 사각지대가 발생한 거 아닙니까? 신원을 알지 못하는데 그 사람이 얼마나 위해성 있는 인물인지를 확인할 일이 없잖아요. 그는 사전에 협조가 돼서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안봉근이랑 그는 저희들이 부속실로부터 연락을 이 받아서 사람들은 대통령이 너무나 친애하고 너무나 아끼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대통령의 신변에 절대 위를 갈 수 없는 사람이다 라는 신뢰를 경호실에 주기 때문에 인정해 주는 거 아닙니까? 검색은 저희들이 매뉴얼에 따라서 검색을 해서 안전 조치를 해서 출입을 시키게 됩니다. 예, 박범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